안녕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총리입니다.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언젠가 금리 떨어진다. 기사 공유.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들 정부와 반대로 간다. 언젠가는 금리 떨어질 텐데.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82.2%로 계속 올라 은행권 대출금리 높아져 고정금리 회피 심리작용 5% 미만 변동금리 고객 전체 82.7% 안심전환대출도 불색. 가계대출 변동금리에 대한 추이이네요. 2019년부터 계속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대출을 고정금리를 받을지 변동금리를 받을지 고민됩니다. 변동금리가 한동안 올 거라고 하던데 금리를 무한대로 올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이미 높아진 고정금리를 회피하고 차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주담대 금리를 3% 후반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을 곧 출시할 예정이지만 은행에선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신규 취급 가계 대출 비중 82.2% 계속 상승. 2일 오늘이죠.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7월 말 82.2%로 전월보다 0.6% 올랐다. 전월 동월보다 확대됐다. 같은 달 78.8%로 전월보다 올랐다.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대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17에서 6.416을 기록했다. 변동금리는 4.36에서 6.337. 최근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상단의 차이가 거의 없다. 금리 상승은 최근 들어 가팔라졌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코픽스의 영향이다. 신규 7월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를 기록해 2003년 3월 2.85 이후에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조달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을 나타낸다. 최근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 비용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대출 금리도 오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가 이미 부담될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라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5%가 넘는 고정금리를 선택하기보다는 변동금리를 택하고 향후 금리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대출자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과 1, 2년만 해도 낮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심리가 있다. 고정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금리가 떨어져도 그 금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선택의 이러한 심리 작용가 작용할 경우 추진 예정인 안심전환 대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 금융 안정성을 갖추겠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다. 안심전환 대출은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 2 금융권에 받은 변동 및 혼합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으로 바꿔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대출자는 1회차에서 10월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만,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 10에서 30년 따라
3.8에서 4%로 결정된다.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은 이보다 0.1% 낮은 3.7, 3.9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가계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이 제공하는 수준의 대출을 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취급 기준으로 예금은행이 가계대출 중 금리가 4% 미만인 대출액의 전체 38%, 4에서 5% 미만은 44.7%, 5에서 6%는 6.9%, 6에서 7% 미만은 2.7%다. 5% 이상으로 주담대 금리를 내고 있는 고객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6억 4,900만 원에서 서울은 9억 6,900만 원에 달했다. 그만큼 4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대출 금리까지 높은 고객이 신청해야 하는데 결국 지방에 사는 일부만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에서는 대부분이 5% 미만의 변동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1% 내외의 혜택만으로는 고정금리를 갈아탈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정도 이자는 감소하고 향후 금리 인하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금리 변동을 예상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3% 후반대의 고정금리를 갈아탈 이유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가 많이 상향함으로 있어서 담보대출의 금리도 많이 폭등했다는 기사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 6%, 이제 곧 7% 간다 이런 공포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4%에서 5% 미만대의 고객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금리가 높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는 현재 금리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 낮은 금리의 이율대의 상품을 봐왔기 때문에 현재 고정금리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5%에 가까운 금리를 향후 계속 지속된다는 부담감으로 변동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대출금리도 차츰차츰 내려가서 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많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또 한 주 잘 마감하는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화이팅!